안녕하세요. 오늘 의사결정과 창의성. 지난번에 아마 의사소통을 배우셨을 거예요. 자, 교재의 제7장 의사결정과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의사결정과 창의성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이게 사실은 심리학하고 관련이 좀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약간은 우리 행정학 그리고 정책학에서 고전적으로 예전부터 다루었던 부분도 함께 우리 교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이게 심리학 수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약간 각색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제7장 의사결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오늘의 첫 영상에서는 194쪽과 199쪽의 이야기죠. 그럼 의사결정이 무엇인가? 뭐 이런 것들,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의사결정이라고 하니까 참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, 결정, 선택. 자, 내가 오늘 뭐를 먹을 건가? 어디를 갈 건가? 친구를 만날까 말까? 전부 결정이죠. 자, 어떤 위인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. 뭐 선택이 뭐 인생의 전부다,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, 자,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, 이러한 뭐 관용어처럼 쓰이는 표현들도 있죠. 자, 그래서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한데, 여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갑자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공무원이 됐어요. 하여튼 무슨 이유는 모르겠는데 딱 공무원이 됐어요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공무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, 한번. 자,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거예요. 그런데 스스로 선택하는 거, 나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가 A라는 일을 먼저 할지 B라는 일을 먼저 할지, 자, 갑이라는 상사가 시킨 걸 먼저 할지 을이라는 상사가 시킨 걸 먼저 할지 전부 다 결정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. 업무 처리의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해요.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,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. 자, 그럴 때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, 그리고 자, 어디에 몇 시간을 투자할지. 자,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중간고사를 봤다고 하면 한 중간고사 한 5과목에서 10과목 많으신 분들은 자, 그렇게 볼 텐데, 내가 무슨 공부를 무슨 요일날 하고 과연 이 과목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, 이게 전부 다 의사결정이에요. 자, 그래서 의사결정의 개념은 이렇습니다.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, 그 전반적인 전체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,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최선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자,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도 아니라면 그나마 좀 선방하는 것, 그 다음에 뭐 최소한을 면하자라는 전략도 있고, 여러 가지가 뭐 결정이 있을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결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. 합리적인 결정이 있습니다. 자, 이 합리적인 결정은 보통 이제 기업에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들을 많이 하죠. 자, 1시간에 자동차를 몇 대 생산할 것인가. 자, 1시간에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. 이런 거는 감정의 영역이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.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고, 자, 이런 겁니다. 예전보다 1시간에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은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불량품도 더 늘어났다는 거죠. 자, 이럴 때 그러면 불량품을 줄이면서도 생산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이런 거의 결정이 합리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. 자, 이건 기업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만 자,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, 뭐 길게 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게 개인의 영역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는 또 너무 합리적인 걸 추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.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분명히 뭔가를 주면 안 되는 건데도 뭐 줄 수밖에 없는 거,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감성적인 영역을 좀 포함할 수밖에 없죠. 감성적인 영역이라는 거는 뭐 대중들의 감성, 자, 대중들이 원하는 것, 자, 원하는 거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. 대중들의 희망,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일종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, 그게 감성이죠. 공감대, 느낄감자예요. 감성적이죠. 자, 이런 결정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오늘은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, 아, 친구가 부르니까 술을 한 잔 마셔야 되겠구나.
감성적인 결정이에요. 이거는요. 자, 근데 결정이긴 결정이죠.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결정과 감성적인 결정에 더해진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. 자, 감성적인 결정, 충동적인 구매 이런 걸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와 경영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런 이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는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의 개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뭐 의사결정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가치 부분과 사실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자, 사실을 전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. 자, 통계 수치 같은 걸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정하는 거.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은,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몇 명 살고 있네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건 사실을 전제한 의사결정. 그리고 가치를 전제한 의사결정이 있죠. 내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?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? 이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? 이런 결정을 할 때 가치 전제적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그래서 이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, 일 처리할 때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 기준, 감성적 기준이 좀 뒤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. 뭐 어떨 때는 둘 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. 직감적인, 그냥 직관적인 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내가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결론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경우, 아니면 정말 즉흥적인 것, 뭐 합리적, 감성적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없는 즉흥적인 결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가치 전제와 사실 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,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공무원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면 이 가치 전제,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, 뭐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,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은 뭐 개념은 이 정도까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이라고 있어요. 자, 다음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이 모형은 원래는 정책학에서 우리 정책학의 한 중간 이후에 나오는 정책 결정,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정책 결정을 가르칠 때 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모형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자, 근데 요 부분 중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, 심리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적당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, 이 모형에 대한 설명만큼은 정책학, 우리나라 어떤 정책학 책도 괜찮아요. 정책학 책에 좀 정책학 책을 참고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수업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.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그냥 심리에 관련된 것만 적당히 제 경험을 좀 섞어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말할 게 많고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